자, 2023학년도 3학년 2학기 우리 마지막 시험이죠. 지필평가 대비 문제 이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랑 함께 보실 수 있고요. 교과서가 있으면 자기 교과서를 직접 넘겨보면서 교과서 페이지 전체를 보는 게 되게 필요하고, 지금은 이제 선생님이 부분을 떼어와서 보는 거니까 이것만으로는 좀 불충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따가 교과서도 여러 번 봐야 되겠지만, 교과서 공부랑 이거 문제풀이랑 뭐부터 봐야 돼요 하면은 문제풀이를 먼저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수업 시간에 이미 전체적인 설명은 다 들었고, 문제를 풀어보면서 우리가 수업에 들었던 거 떠올리면서 교과서 한번 확인해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교과서 한번 쭉 보고, 이게 공부 순서로서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작하기 전에 우리 모든 반이 판서를 못한 부분이 한 가지 있었어요. 지금 모두 프린트, 우리 뒷면에 열심히 필기하셨었죠? 거기 마무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5번 서민문화라고 해서 서민문화 여러 가지가 소개되는데, 교과서 본문에서 있던 거 몇 개만 하면, 양반전, 양반을 풍자했던 그 책, 또 그런 양반전과 같은 한글 소설, 또 그 사설 시조라고 해서 양반들이 즐겨하는 형태의 문학 말고 다른 형태와 다른 주제의 문학이 유행을 했다, 서민들에게는. 그 다음에 민화라든지 판소리라든지 탈춤이라든지 이렇게 좀 시장이나 이런 곳에서 좀 역동적으로 볼 수 있는 독특한 그런 문화가 또 있었다. 그 다음에 미술에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딱 서민 문화라고 할 수는 없고요. 6번의 미술은 진경산수화라고 해가지고 정선의 금강전도라는 그림이 있어요. 조선 후기 화가인데, 진경산수화라는 거는 이제 청나라의 영향을 받긴 받았어요. 받긴 받았는데, 이제 그 내용이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실체가 있게 굉장히 아름답게 이제 사진처럼 그려내고 싶은 건데, 금강산 알죠? 12,000봉에 있다는 그 금강산, 우리나라 고성에서 보면 봉우리가 약간 보이는 그 금강산을 이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경치를 그린 산수화에서 진경산수화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틀리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추사체는 김정희 그 선생의 이건데, 후기 실학자예요. 추사체라고 해서 기존의 아름답고 정갈한 그런 서예가 아니라 굵기도 제각각이고 굉장히 거칠지만 그 느낌을 주는, 이따가 볼게요, 교과서에서. 그걸 그렸는데, 이 추사체를 굉장히 많은 문인들이 따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유행을 했고, 그 다음에 김홍도, 김득신, 신윤복 등 일상생활, 조선에 꼭 양반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서민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생활들을 다양한 느낌으로 그려낸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우선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서 필기는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린트로 가가지고 우리 문제 1번 볼게요. 문제 1번은 우리가 풀었던 겁니다. 그래서 비변사에 대한 문제였었는데요. 사수, 살수, 포수로 구성된 훈련 도감을 창설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그쵸? 중앙에 오군영 체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지방군은 소고군이라고 부르는데, 그 소고군은 양반부터 천민까지 포함했다. 이게 좀 달라진 점이다. 그래서 수행평가에서 이런 달라진 점을 딱 포인트로 잡아서 그렸던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아직 채점 다 안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그거랑 이 똑같은 본문이 사실은 이 교과서에 있습니다. 그쵸? 비변사의 원래 기능과 달라진 기능 교과서에 잘 설명하고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2번 문제 우리가 안 했던 거 위주로 좀 봅시다. 자, 색깔이 뭐가 예쁠까? 영조의 정책으로, 자, 안 했던 거는 주황색으로 해볼게요. 자, 우선 영정조의 정치를 봐야 되는데, 이거는 교과서를 같이 본 반도 있고 못 본 반도 있어요. 우선 정조와 영조의 공통점은 탕평책을 실시했다라는 겁니다. 개혁 정치를 펼쳤고 탕평책을 내세워서 탕평 정치를 했다라는 게 이제 공통점인데, 이제 각
각각의 왕들이 어떤 업적을 가지고 있는지와 또 그것을 또 우리가 잘 비교해서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살펴볼게요. 자, 우선 영조의 탕평책에서 핵심 용어는 탕평책 균역법이 있습니다. 요거 두 개는 영조 거고요. 요거 두 개는 정조 겁니다. 자, 그럼 탕평책이 뭐냐? 탕탕평평하게 한다. 누구를? 정치를, 이 붕당들을 그렇게 한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우선 실시한 게 뭐냐면은 붕당의 근저지로 변질된 서원. 제대로 기능하는 거 말고 변질된 서원을 대폭 정리했다. 그래서 서원 정리는 맞지요. 자, 같은 관청의 여러 붕당의 인물이 함께 그러면서 붕당의 균형을 깨했다. 그러니까 한 붕당의 사람들끼리만 모여있지 못하게 하고 같은 관청에 여러 붕당이 모여서 서로 반대 의견을 얘기하면서 서로를 견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게 바로 탕평책이죠. 붕당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고 이끌어 가려고 했던 이런 부분들이 탕평책의 내용입니다. 또 붕당 간의 심한 갈등을 일으키는 이조전랑의 권한을 크게 약화시켰다. 자, 이 서원을 축소하거나 이조전랑의 권한을 약화시킨 거는 붕당의 폐해를 방지하고자 했던 것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 탕평책을 실시한 내용으로는 요런 붕당의 인물이 함께 근무하게 하여 붕당의 균형을 꾀하게 했다. 이게 탕평책의 정신에 알맞은 정체를 볼 수 있겠어요. 자, 요런 과정을 통해서 탕평책을 실시하고 나서 이제 민생 안정을 위한 개혁 정책을 했습니다. 자, 일단 수원 화성은 아니죠. 그 다음에 이조전랑의 권한을 크게 약화시켰다. 이거는 맞죠. 2번, 5번 맞고요. 균역법을 실시한 것도 사실 맞아요. 그럼 마저 보겠습니다. 균역법을 시행해 백성의 군역 부담을 줄여주었다. 균역이란 뭐다? 상민이 내는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줄여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균역법이 백성의 부담을 많이 덜어줬고 조세제도를 안정화시켰기 때문에 그 공로가 사실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을 금지하였다. 자, 조선에 네, 좀 무서운 내용의 그런 형벌들이 많았거든요. 너무 심하다. 그 정도로 형벌을 가하지 않아도 고통을 줄 수 있다 해서 그런 가혹한 형벌 몇 개를 줄입니다. 또 태종 때 설치하다가 폐지된 신문고를 다시 설치하여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 죽어져 노겠다. 신문고를 다시 설치했다. 그 다음에 청계천을 정비했다. 요런 내용은 조금 짜잘한 것 같지만 딴딴딴 있죠? 백성들이 조세를 좀 편하게 낼 수 있도록 형벌을 덜 받을 수 있도록 억울한 내용 말할 수 있도록 신문고 청계천 물이 흘러넘치면 누가 불편하겠어요? 그 근처에 사는 백성들이 불편하니까 청계천을 정비해서 홍수를 예방하는 거 이거 다 민생을 위한 개혁 정책 맞죠? 가장 대표적으로 뭐만 나온 거야? 균역법만 나온 거야. 자, 나머지도 맞다. 자, 그 다음에 속대전 동국문헌 비고된 편찬을 문물제도를 정비하였다. 이런 책을 보면서도 정조랑 비교를 해야 되겠죠. 자, 속대전, 동국문헌 비교, 경국대전에 이어지는 버전으로 만든 거고요. 동국문헌비고 역시 동국이 들어가면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된 얘기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가혹한 형벌을 금지한 것도 맞죠. 답은 애초에 나왔어요. 수원 화성에 영조가 웬 말이냐? 이거 누구냐? 정조다. 정조. 정조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3번 화살표 정조. 나머지는 다 맞다. 자, 가식이 우리 이거 풀었던 겁니다. 그쵸? 풀었던 거니까 여기에다가 여러분 세도 정치라고 쓰고 세도 정치에 일어난 거 소수 가문이 권력을 독점했다. 관직을 돈 사고 파는 일 이거 뭐라고 했죠? 매관, 매직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정약용입니다. 한국사 인물카드에서 나왔는데 정약용인지 어떻게 아냐면은 수원화성설계랑 목민심서 저술로 이 사람이 정약용인 걸 알아요. 목민심서는 대표적인 거고요. 이 목민심서의 목이 목장, 우리
화성이 목장이 많잖아. 기를 목자야. 누구를 길러? 백성민. 백성을 기르는데 필요한 그런 책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제 정약용이 이제 목사로 잠시 이제 있었던 때가 있는데 그때 쓴 책입니다. 자, 이 사람은 이제 실학자죠. 유학자이자 실학자이다. 실학자 중에는 북학파도 있고 그 상공업 발달을 주장했던 북학파도 있고 토지개혁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북학파는 아니었다. 정약용은 이익, 그 다음에 아이고 이거 주황소로 바꿨어야 됐잖아. 이익, 그 다음에 유형원의 계보를 잇습니다. 유형원과 이익의 계보를 잇는 정약용이었다. 그래서 토지제도를 개혁하자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럼 답은 너무 쉽게 5번을 고를 수 있겠네요. 자, 대동여 지도는 누구였었죠? 여러분? 김정호 선생이었죠? 그 다음에 발해고는 누구였더라? 유득공입니다. 자, 시연력을 도입한 거는 이 시연력이라는 거는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 아담샬이라고 중국 선교사가 이제 이걸 만들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기 뭐지? 청나라에서도 시연력이라는 게 이제 도입이 되거든요. 그 아담샬이라는 선교사에 의해서 이제 새로운 달력이 만들어진 거죠. 유럽의 천문학을 근간으로 하는. 근데 그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효종 때 우리나라에도 들어옵니다. 처음부터 막 활발하게 사용된 건 아닌데 그때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도 사실은 시연력의 기초에서 쓰고 있는 게 많아요. 태양력과 태음력을 같이 쓰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농사 절기 같은 거 따지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시연력의 기초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입한 게 어느 한 학자의 그런 공로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1, 2, 3, 4는 아니고, 3, 4번은 이거 사람 기억하셔야 되고, 5번 내용이었습니다. 자, 정약용 선생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 실학이 중앙 정치에 반영되지는 못했다라고 했잖아.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정약용 선생이 실학 사상을 집대성한 대학자거든요. 그래서 시중에 정약용 선생에 관련된 책만 해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정약용 선생이 쓰신 책이 거의 500여 권이 되기 때문에 굉장한 학자로 우리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장기간 유배 생활을 한 조금 중앙정치인 소외된 인물이었다라는 것도 대신 이런 업적을 남기신 거죠. 그래서 정약용의 업적을 알아라. 얼굴도 알아라. 자, 그렇게 해서 봤습니다. 자, 조선 후기 경제 변화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했어요. 자, 경제를 얘기할 때 선생님이 조세 제도를 중심으로 얘기해 줬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들은 말로만 좀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과서 볼 때 다시 한번 보겠고요. 여기서는 문제, 선지에 관련된 거 볼게요. 자, 모내기법이 이제 널리 보급되었다 했는데 맞습니다. 모내기법은 이제 조선 초기부터 안내는 했는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왜냐면 모내기법을 하면은 모도 손실이 없고 수확하기도 좋고 잡초도 안 생기고 너무 다 좋은데 만약에 여름에 비가 많이 오지 않으면은 말라 죽는다는 그래서 흉년을 겪을 수 있는 그런 농법입니다. 그래서 이 모가 한참 자랄 때 논에 물이 찰랑찰랑찰랑 계속 돼야 되는데 수로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을 때는 좋다는 걸 알지만은 감히 시도할 수 없었던 게 모내기법이었어요. 근데 조선 후기에는 그것이 해결됐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물대는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저수지가 막 이게 안정적으로 되고 수로가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면서 널리 널리 보급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대동법도 실시되고 하니까 더 많이요. 전국적으로 보급되었어요. 상평통과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다. 지금 여기 상평통보라는 돈이 있죠. 상, 평, 통, 보. 그래서 항상 평화로운 평, 평평할 평, 통할 통, 그 다음에 보물 할 때 보자입니다. 자, 이 상평통보는 화폐잖아요. 화폐 유통이 늘어났다는 거. 그 이전에 상품의 유통이 활발해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농업 생산의 증대부터 시작해서 상공업의 발달,
시장의 발달, 도시의 발달, 이거 세계사에서 다 배웠던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삼, 담배 등의 상품 작물이 재배되었다. 이것도 맞죠? 선생님 말로 계속 설명했던 것 같아요. 자, 뭐냐면 그냥 농사만 지어서는 이제 부를 축적하기가 힘드니까 쌀뿐만 아니라 담배, 목화, 채소 등의 상품 작물이 있다. 채소에선 선생님이 이제 고구마, 감자 이런 얘기도 옥수수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고추. 사실은 고추랑 담배가 제일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정부와 민간의 광산책을 허용하였다. 이게 좀 헷갈리죠. 그렇게 뭔가 완고할 것 같은 조선에서 민간인에게 이런 책을 허용했을까? 네. 왜냐하면 광물 수요가 늘어났고 이게 소용이 되는 곳이 있으니까요. 민간 위주에서 광산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민간에서 질 좋은 상품을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팔면서 관청에서 운영하는 수공업이 쇠퇴하였다. 왜냐면 개인이 더 다양한 물건을 질 좋게 만들어서 팔 수 있으니까 관청에서 저렴한 노동력으로 찍어내듯 하는 그런 수공업은 인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민영 수공업이 쇠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본격적으로 원하는 사람들이 많고 많이 팔았고 관청 수공업은 오히려 발달한 게 아니라 민영 수공업에 밀려서 쇠퇴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민간에게 광산 채굴을 허용하고 민간의 수공업이 더 잘 됐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는 이 백성들 한 명 한 명의 경제 활동이 그리고 사회적인 그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지도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했어요. 자, 우리는 요 지도로 봤었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뭐가 힌트가 되냐면은 정주성이라는 글자가 중심이 돼요. 그 다음에 청천강 이북 이런 지명이 됩니다. 여기 평안도 있어서 선생님이 평양 얘기도 했었고요. 기억나시죠? 여기 흐르는 강이 청천강입니다. 그러니까 청천강 이북의 8개의 지역을 점령한 홍경래의 그 봉기군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군은 이러한 경로로 와서 해안가를 따라서 쭉 치고 올라갔네요. 자, 지도에 나타난 봉기를 주도한 인물을 쓰십시오. 바로 홍경래라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지도에 나타난 봉기가 일어난 배경을 서술하시오 했어요. 선생님이 조선 후기 농민 봉기의 옵션은 기본 옵션은 뭐라고 했습니까? 기본 옵션은 삼정의 문란 플러스 또 뭐였지? 탐관 오리의 수탈. 이게 기본 옵션이라 그랬죠? 근데 여기에다가 하나 더 있다 그랬어요. 홍경래의 난에는. 여기다 좀 써볼게요. 평안도 지역민에 대한 차별과 세도 정권의 수탈에 반발하여 일어났다. 이렇게 서술하시오 했으니까 문장을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키워드를 활용해서 조금 다르게 줄이거나 늘려서 쓰실 수 있습니다. 평안 도민에 대한 차별과 세도 정권의 수탈이 심각하였다. 뭐 이렇게 쓰셔도 돼요. 꼭 완성된 문장 형태로 생각을 마무리 짓기 바랍니다. 자, 조선 초기부터 평안도 사람들은 변경지역이라는 이유로 중앙으로부터 오랫동안 차별을 받았고 관직 진출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자, 단순히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았다면 욕하고 교류를 안 할 수만도 있겠지만 관직 진출에도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 굉장히 큰 불이익이잖아요. 네, 그래서요. 그리고 조선 후기 평안도 지역에서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상공업이 발달했습니다마는 세조 정권에서 이쪽 지역의 상공업이 발달하는 것을 굉장히 통제했고 우려했고 가혹한 세금 수탈을 먹을 것이 많으니까 이렇게 탐관오리들이 이쪽 지역에 눈독을 들이고 세금을 수탈하는 일도 다른 지역보다 심했나 봐요. 자, 그래서 몰랑양반 홍경래가 중소상공인과 광산 노동자와 빈농과 함께 봉기하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페이지로 넘어가서 요 내용 보겠습니다. 이 문제도 우리 풀었었을 겁니다. 안 풀었네?
자, 선생님이 표시를 해놨었는데요. 그럼 요 문제 보겠습니다. 자, 정치기구에 대한 설명. 가가 뭐예요?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비변사입니다.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비변사에서 모두 다릅니다. 똑같죠? 교과서에 있는 거랑. 의정부는 한갓 이름뿐이고 육조는 할 일을 모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름은 변방 방비를 위해서라고 하면서 비변사라면서 과거나 비빈 간태까지도 모두 여기서 처리합니다. 비빈, 비나 왕비나 후궁, 비내, 비는 후궁이란 뜻도 있지만 세자 빈이라고 하거든요. 세자를 세우면 결혼을 또 금방 시켜요. 그래서 그런 비빈의 간택까지도 모두 여기서 처리합니다. 비빈의 간택이 신하들에겐 되게 중요한 문제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도 정치로 간 거고요. 효종실록에 나온 내용. 효종 때는 아직 어떤 그런 사건은 없었지만 자 비변사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보겠습니다. 한양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한 거 이건 어딜까요? 화살표 한성부죠. 한성부 기억나세요? 우리 중앙정치기구 외웠었을 때 중앙의 치안을 담당하는 거는 한성부다. 자 양난을 거치면서 최고 정치기구 자리 잡았다. 그렇죠. 이게 포인트였죠. 최고 정치기구 원래 의정부였는데 이 비변사가 이걸 대신했다. 자, 군사 문제뿐만 아니라 원래는 군사 문제 다루는 곳인데 국가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였다. 맞죠? 자, 권력의 독점과 관리의 부정을 받고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깨어졌다. 자, 이거는 지금 왕권과 신권의 조화라는 말은 이제 의정부 서사제 세종대왕이 굉장히 추구했던 겁니다. 신이나 왕이나 모두 사대부로서 어떤 유교적인 이상 정치를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하나 권력을 독점하지 말고 그 이상 정치를 함께 추구하자. 관리의 부정을 막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모든 왕들의 기본적인 뭐랄까 희망사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비변사를 향한 설명도 아니고요. 그래서 니은 디귿이 답이 되겠다. 답은 3번. 자 넘어가서 정조의 개혁 정치를 볼게요. 10번 문제를 풀기 전에 교과서 150, 151쪽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자, 정조는 영조의 탕평책을 계승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개혁을 실시하였다 했죠. 영조는 완론 탕평이라고 하고 정조는 준론 탕평이라고 해서 할아버지보다 조금 더 엄격하게 이 탕평책을 최대한 진짜 골고루 하려고 그랬어요. 붕당에 관계없이 능력이 출중한 사람 그리고 정조의 정치적 후원 세력들을 또 만드는 목적도 있었기 때문에 노론 이외에 소론 또 배제되었던 일부 남인 세력까지 관직을 주는 골고루 탕탕평평하게 관직을 주려고 노력을 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탕평책 얘기입니다. 탕평책 1번. 그 다음에 규장각을 설치했다. 우리 앞에서 꼭 알아야 되는 거. 정조는 뭐다? 규장각이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정책 자문 기구로서 옛날에 집현전 그리고 성종 때 홍문관을 이은 왕의 자문기구였습니다. 서울 출신의 박제가 선생님이 물결치고 외우라고 했죠. 정조의 총애를 받았던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자, 또 군사권을 장악하기 위해 장용영을 설치했다고 했어요. 국왕의 친위부대, 호위부대라고 했었죠. 자, 요게 이제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이고요. 띵띵띵. 자, 그 다음에 강한의 왕권을 바탕으로 민생 안정 부분을 볼게요. 이거 영주하고 구분을 좀 해야 되잖아요. 자, 시전 상인의 특권을 없애고 금난정권 폐지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자유로운 상업 활동을 보장하였다. 노비 처우를 개선했다. 가혹하게 처벌하는 금지하였다. 그 다음에 대전 통편을 비롯한 수많은 책을 편찬하였다. 그래서 이거 비교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정조에게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이제 아까 규장각 이렇게 있었잖아요. 하나 추가하자면은 지금 두꺼운 글씨가 4개 나왔는데 수완 화성 개혁 정치의 정점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이 수원이 경기 남부의 이제 중심 도시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정조가 이 수원을 새로운 수도로 삼으려고 했다고 그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개혁 정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 노론들의 근거지인 서울을 떠나서 새로운 성곽 도시로 이전을 할 계획도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아버지의 묘를 수원으로 이장하면서 신도시를 건설했다. 자, 그런 이제 흔적들이 수원에 이렇게 남아 있고, 특히 이 사진이 좀 유명하죠. 여기 또 화려한 팔달물, 어디 갔어? 여기 요 팔달문. 이게 좀 팔달문이고 장안문이고 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둘레가 있는데요. 이게 장안문이 아니고 팔달문이거든. 그치? 여기 이게 좀 팔달문인데 이게 좀 잘못된 것 같다. 여러분, 이거 팔달문 사진이에요. 요렇게 성곽이 있고 이렇게 둘레로 둘러져 있는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근데 정약용이 거중기를 개발해가지고 이거를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지어요. 왜냐하면 정조는 시간이 없거든. 노론을 견제하고 아버지의 무덤을 이렇게 했다는 것도 굉장한 사인이었거든요. 그들에게는. 니네가 죽인 아버지 내가 이렇게 이장하고 챙길 거다. 아버지가 그립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신도시를 건설하려고 했으니까 화성을 빨리 지어야 돼.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돼. 그런데 정약용이 그거를 해낸 거죠. 자, 새로운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거중기였죠. 거중기. 공사 기간도 줄이고 경비도 절감하였고, 성벽에 가면은 여기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름도 다 있고요. 자, 그래서 수원 화성 이렇게 할게요. 불구하고 요 얘기는 우리 교과서 볼 때 합시다. 그냥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러한 건축물을 축조한 왕의 업적, 정조잖아요. 자, 정조의 업적, 규장각이죠, 당연히. 진짜. 장용영이죠, 당연히. 그쵸? 균역법, 청계천, 이거 다 누구예요? 화살표? 영조. 아마 너희들이 지금 영조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기억, 니은이다. 쉽게 풀 수 있겠죠? 외울 게 많아 보이지만 사실 키워드가 되는 것들, 또 유명한 내용도 있으니까 몇 개만 보시면요. 쉽게 이렇게 구분하실 수 있으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선생님이 나눠드린 프린트에 문제, 답과 답이 아닌 것들이 어디에 해당되고 이 단어들을 눈에 익히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자, 3번 문제 가볼게요. 3번 문제, 이제 요거는 우리가 다 풀었어요. 삼정, 이정청 설치라고 해서. 그쵸? 이건 넘어갈게요. 자, 2페이지에 4번. 다음 주장을 한 실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골라라. 비유하건대 재물은 대체로 샘과 같다. 퍼내면 차고, 으아, 뭐야, 읽기 힘들어. 근데 어떤 책인가 마지막에 봤더니, 북학의라고 나왔어요. 선생님이 북학파라고 해서 사람 이름 기억 좀 하라 그랬죠. 박지원은 양반전으로 유명하니까 그렇다 치고 박제가랑 홍대용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교과서 158쪽에 박제가가 이런 말을 했대요. 재물은 샘과 같다. 샘물은 퍼내지 않으면 말라버리니 소비를 권장해야 생산이 활발해진다. 지금 상공업이 꿈틀꿈틀 거리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거를 더 권장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샘물이 퍼내면 차고 버려두면 말라버린다고 하는데 진짜로 그렇긴 합니다. 샘물을요, 솟아오르는 걸 샘이라고 하잖아요. 저절로 땅에서. 그거를 계속 퍼내서 마시면은 항상 같은 수위로 유지가 된답니다. 자, 그러므로 비단 옷을 입지 않아서 나라에서 비단 짜는 사람이 없게 되면 여공이 쇠퇴하고, 아, 비나도 안 사요 이러면은 그 수요가 없으니까 공급이 없어. 그러면 여공, 길쌈하는 여인들이 길쌈을 해서 이 옷을 만들지 않고, 또 쭈그러진 그릇 별로야. 새로운 예쁜 그릇 만들어야지. 아름답게 만들어야지. 라는 생각이 없으면 공장이 도야 하는 일이 없게 되어서 기회가 망한대요. 이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도자기를 굽는 이런 수공업자. 그러니까 도자기 말고도 다양한 거 만들어낸 사람 있잖아요. 신발부터 시작해가지고 붓, 뭐 이런 거 전부 다. 근데 너무 별로야. 그러면 아유 그런 거 사서 뭐해 돈 아깝게 이렇게 되면은 기술을 익힐 필요도 못 느끼고
돈도 못 벌고. 그럼 망할 거다. 농사가 황폐해져서 그 법을 잃게 되므로 산업공사의 3인이 모두 공궁하여 서로를 구제할 수 없게 된다. 그러니 서로의 필요를 좀 일깨워가지고 서로 뭔가 일을 하게 만들자 이런 얘기죠. 자, 토지제도 개혁하자고 주장한 거는 중농학파 여기 유영원 이익 정약의용이었습니다. 자, 발해 고구려 나라를 밝혔다. 이거 유득공이죠. 발해고 계속 나오지? 그거 중요하기 때문이야. 자, 청해 선생은 받아들여 주는데 이거죠. 북학파의 주장은 바로 이 얘기였죠. 북학파는 뭐라고 했다? 청해 선생을 받아들이자고 주장을 했다. 동그라미. 자, 단군전서 고려까지 역사를 정리했다. 이게 동사 강목입니다. 그 다음에 안정복 있죠? 동사 강목. 글의 원리를 그림으로 풀어 설명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밝혔다. 이거 신경준의 훈민정음 언해라고 해가지고 신경준의 훈민정음 언해라고 해서 선생님 필기해 준 거 있죠?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거 보고 써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왠지 따닥따닥 써줬어야 되는데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북학이를 누가 썼다? 북학파의 대가 박제가가 썼다. 이걸 기억하는 게 포인트야. 알겠냐? 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 서민 문화가 발달하게 된 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자, 조선 후기는 문화의 주인공이 양반이 아니라 이제 서민이 되게 되었다. 왜 대두가 되었냐? 자, 우리 대두가 뭐예요? 하고 유민이가 물어봤었는데 커지게 되었다. 크고 두각을 나타내게 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서민들이 문화를 누려? 문화라는 거는 먹고 사는 여유가 있어야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밤에 일이 바쁘고 직장이 늦게 끝나는데 언제 저녁 때 영화 보러 가고 운동을 하러 가고 그럴 수가 있겠어요. 일찍 끝나고 먹고 사는데 뭐 알바를 안 해도 돼야 저녁에 그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잖아요. 일부 서민들의 경제력이 넉넉해졌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 두 번째, 서당 교육이 보급되어서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이 예전보다 훨씬 많이 늘어났다. 이거는 이제 꼭 서민이 아니라 이제 양반층이나 중인층까지 이렇게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들이 이제 서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고 돈이 있으니까 또 여기를 보내는 거죠. 서당을요. 옷 예쁘게 입혀가지고. 자, 그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문화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생긴 것이다. 자, 그러면 1번 서당 교육이 확대되었다. 의식 수준이 높아졌다. 문화활동이 활발해졌다. 맞죠?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가 강화된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약화되었기 때문에 서민 문화의 자리가 생긴 거죠. 경제력이 커졌다. 이거 다 맞는 말이에요. 답은 4번입니다. 쉽게 풀 수 있겠죠? 요런 거.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 제도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가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3페이지인데요. 3페이지는 우리가 다 풀어봤어요. 그래서 답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1번만 틀렸고 나머지는 우리 그 형광펜 칠하고 했었죠. 그래서 넘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도 세세하게 풀었었습니다. 답은 4번이었었죠. 그쵸? 자, 여기 영주의 탕평 3번 문제 잠깐 볼게요. 이게 3번은 풀었던 반이 있고 안 풀었던 반이 있는 것 같은데 교과서에 보시면은 영주의 탕평책 실시에서 요런 비가 나와요. 아마 일반이 이거를 못 본 것 같은데 이 탕평필을 세운 사람은 누구냐면은 바로 영조입니다. 영조가 이런 내용이 있는 비석을 세웠는데 우리가 다녔던 성균관 대학교에 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글자 여기 설명도 내용도 똑같아요. 자, 대전 통편 동문휘고들은 평자인데 대전 통편 하면은 이거는 누구냐면은 정조예요. 정조의 할아버지에 이은 이 법전 편찬입니다. 그래서 대전 통편, 영조는 경국대전의 속버전이다 해서 그러니까 후속편이다 해서 속대전. 그다음에 대전 통편은 경국대전이랑 속대전을 합쳐서
통으로 편집한 책이다 해서 대전통편. 자, 대동법을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하였다. 이거 어느 왕 때야? 광해군 때잖아. 이기 이때 사람이거든요. 조선 중기 때 사람. 자, 그다음에 장용영 하면은 딱 정조죠. 그쵸? 근데 이거는 누굽니까? 이 비석을 세운 거는 영조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3번은 답이 될 수가 없겠네. 자, 균역법을 사용해. 답은 이거죠? 4번입니다. 백성의 군역 부담 줄여준 거 앞에서 봤어요. 자, 시전상인의 특권을 없애고 이거는 금 잘못 쓴 거예요. 금, 난, 전권이라고 해서 난전이라고 해서 시전상인들 유기전이라고 해서 꼭 필요한 거를 팔 수 있는 궁궐에다 납품을 하는 상인들이 있었는데 그 상인들이 소소하게 물건 가져와서 이제 길에 잡상인처럼 이렇게 좌판 깔아놓고 물건 파는 상인들을 이제 싫어했어요. 그래서 얘네들한테는 이 난전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이 시전상인들이 너무 기세등등하고 일부 세도 가문과 연결돼 가지고 나라의 물가를 막 이 유통을 쥐락펴락하는 거야. 그래서 그 특권을 일부 없앴어요. 어떻게 없앴어? 난전을 금지하는 권리를 폐지. 너네한테 그동안 있었던 그 난전을 쫓아낼 수 있었던 그 권리 없앨게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것도 정조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1번, 3번, 5번은 다 누구 거야? 정조 거고 2번은 광해군 거고. 그쵸? 답은 4번입니다. 자, 3페이지. 다음 시기의 정치 상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했어요. 이거는 문제 풀었는데, 지금 교과서 155쪽, 153쪽에 가면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암행어사 페이지에서 여기 보면은 정치계에서 횟수가 점차 늘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쵸? 권력 독점을 해가지고서는, 매간매직을 막 하고, 올라가는 고위직도 올라가기 쉽지 않게 만들었다. 요런 내용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답이 몇 번이었습니까? 니은 디귿이었습니다. 뭐가 어렸었죠? 암행어사 자주 파견했냐? 민성 안주시켰냐? 이게 완전 틀린 내용이라고 했었고 니은 디귿 맞고 이거는 영조 얘기니까 우리 이제 영조가 뭐 했는지 조금 눈에 익으실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4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한번 끊었다 갈까요? 네, 뒤에는 문제를 많이 안 풀었으니까 한번 끊었다 갈게요.